김용남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서열 2위라고 하지만 공식 서열은 2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거든요. 하나는 조직권, 그다음에 인사권, 감사권 이렇게 세 가지 권력을 꼽는데 이 사람은 이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차관, 장관을 한 번도 한 명을 임명한 적이 없거든요. 야, 인사. 없으면 인사권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남 위원장은 뭐 큰 권력이나 그리고 정치적 야심을 낼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숙청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김용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까탈스러우면서도 좀 남에게 배려심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김용남 위원장이랑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같이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잘 몰라요. 옛날에 북한 외무성에 어떤 얘기가 돌아왔냐면 이제 외교부장 할 때 그 북한 외무성에 그때는 외교부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 결혼한 여자들, 가정살림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이제 아침에 뭐 이제 밥을 해서 남편 밥 먹여 보내고 애 변도 싸서 보내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늦을 때가 많아요. 외교부장이 쭉 정문에 서서 그 왜 자꾸 니네 늦냐라고 물어봤대요. 하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하려면 이제 가정부인들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진짜 좀 제대로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아니 그거 뭐 그럴 거 뭐 있어. 아침에 그냥 빵에다가 이제 버터 좀 발라서 그 우유에다 이렇게 해서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거 뭘 아침부터 밥하고 뭘 하고 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게 있냐. 버터에다 식빵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집에서 그렇게 해먹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뭐 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일화를 놓고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배려심이 없고 밑에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 머릿 속에는 이제 수령님께 또는 장모님께 마지막에 이제 원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성을 다해가지고 본인이 입지를 계속 유지하겠냐 이거밖에 생각 안 한 분 같아요. 현실 인식 감각은 뭐 거의 뭐 그 루이 16세 때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아니 이거 빵에다 버터 발라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 황당히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바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권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딱이다, 비유가.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은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예상 못한 사고를 침으로써 같이 이제 몰락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이 주변 관리 잘 하신 분입니까? 예,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간부들은 이제 인사권이 없다 하잖아요. 인사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김영남이 외교부 장관 할 때 강석주, 그 유명한 제네바 회담하던 강석주 제1부부장 그 사람은 인사권을 많이 썼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하려면 하죠. 그럼. 대사 보내는 것도 당연해서 이 사람 대사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추천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대사 보내고 대사 소환하고 참사관 보내고 하는 걸 다 했어요. 강석주는. 그러면 자기 라인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뭐 자기 라인은 꼭대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러네. 자기 관리를 잘했는가 하면 외교부 장관 할 때 이제 외교부 장관 서기라고 있어. 서기가 여기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인데 이놈을 똑똑한 놈이니까 이놈을 갖다 쓸게 하면 누구도 말할 사람 없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으로.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도 그렇고 운전기사가 하던 사람이 아파서 들어갔어요. 지인. 그것도 당비서한테 이야기해서 운전기사 중에서 하나 뽑아달라. 자기가 안 자기 뽑구나? 권한을 아예 안 쓰는 거야. 이거는 최측근 보통 하잖아요. 그 믿을 보통 만한 추측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고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로 잘했는가 하면 김영남 아들이 종합대학에 다닐 때 종합대학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잘 사는 집 애들이 네. 이상한 짓을 해요. 여자 동료 대학생들을 상대로 좀 아주 난잡하고 추잡한 짓을 하는데 이거를 김영남이가 알아요. 김영남이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어요? 김영남이가 북한 보고 척지라 그러죠. 벨트 풀라. 벨트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속아 죽이고 이만큼 두꺼워 한 7cm 정도가 되고 두께가 한 2cm 되거든요. 그 군간 벨트가. 그거를 아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음 날 학교에 출교를 못 해요. 너무 맞아서요? 너무 맞아서. 너무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얘가 왜 이렇게 됐냐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김정일한테 전화를 들어서 직접 김정일한테 직접 우리 아들 놈이 난잡한 짓을 저지르고 나쁜 놈이니까 관리소에 보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장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수용소 갔어요. 그러기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한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아들이 2년 동안 요독 수용소 가서 수용소 생활을 했잖아요. 2년을 요독 수용소에 있었다고요? 요독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와. 그러니까 그게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퍼지는 거야.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폭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하 제일 측근을 불러서 맞아. 뺨을 때려요. 부하를 그렇게 때려요. 그렇게 부하를 때려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유 이렇게까지야. 맞아요. 이렇게까지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모든 조폭 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용남 위원장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좀 있어요. 이거 뭐 얼마든지 그때, 해주십시오. 그때 김용남 위원장이 자기 아들이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북한 사회에 대한 그런 그 비난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정치범으로 또 집안이 그렇지. 멸문지화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김정일이 전화 내려왔던 그 기회에 이제 저 보고를 하면서 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또 좀 그렇게 하는데 좀 형명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엄하게 했죠. 예 자식을 아니 오히려 김용남 위원장이 이거 가족이 아예 망할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막은 거죠.